899번. 오른쪽 그림에 5개의 영역을, 자, 색을 칠하려고 한대요. 자, 그래서 같은 색을 중복 사용해도 좋으나, 자,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 편이죠. 자, 그래서 여기 색을 칠할 텐데, 우리 이제 색칠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칠하는 순서는요. 일단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한 영역부터, 그죠? 가장 많은 영역과 자, 인접한 영역부터 칠하고요. 그쵸? 영역부터, 부터 칠하는 거고, 자,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쪽으로 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든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든, 여기 시계 방향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 보통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학은 시계 반대 방향 양의 방향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보통 보면은요 A, B, C, D, E가 이게 문제를 보면은 좀 친절하게 그냥 A부터 차례대로 A, B, C, D 이렇게 칠하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문제가 좀 친절한 편이라서 요새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한 영역부터 칠하면 되겠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칠을 할 때마다 그 다음 영역을 칠할 때, 이, 그 경우의 수가 같은지, 그죠? 그 다음 영역과, 그죠? 다음 영역에, 다음 영역에 칠하는, 그 색의 가지수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동일한지 확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금 현재 영역에 내가 어떤 색을 칠할 거야. 그러면은 그 색을 칠할 때 칠하는 가지수가 막 세 가지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다 칠했을 때마다 그 다음 영역에 칠하는 색의 가지수가 동일한지를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영역에 뭔가 색을 칠했을 때 그 다음 영역에 칠하는 색의 가지수가 동일한지를 꼭 확인을 해서 동일하다면은 계속 곱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동일하지 않다면 거기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동일한지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된다? 자, 동일하면 계속 곱하고, 그죠? 동일하면 계속 곱하고, 계속 곱한다. 인 거고, 왜 곱하는 건 알겠죠? 왜 곱하는 건지는? 왜? 그리고 분류를 했을 때 경우의 수가 같으니까, 같은 경우에서 분류하면 원래 분류해서 센 다음에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경우의 수가 같으니까 그냥 곱하기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곱의 법칙 이용해서 계속 곱하기를 하는데, 동일하지 않으면, 그죠? 그죠? 동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류를 한다. 그죠? 분류하여 계산한다. 그죠? 구한다. 이거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주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동일하면 계속 곱한다라는 건 아마 요 문제에 해당하는 걸 텐데, 자, 이 문제를 먼저 하나 보고요. 자, A부터 먼저 칠해볼게요. 그러니까 A부터 B, C, D, E 이렇게 칠할 건데, 자, A에 칠할 수 있는 그 색의 가지수가 5개인가요? 잠깐만. 빨주, 노, 파, 검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자, 5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그럼 5개 중에 하나를 칠했다고 봅시다. 빨간색을 칠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B는 빨간색과 다른 색을 칠해야 되겠죠. 인접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황색을 칠했다고 칠게요. 이제 4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건데 여기 이제 주황색 같은 걸 칠한다. 그랬을 때 여기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얘네 둘과 다른 걸 칠하면 되잖아요. 그죠? 노란색을 칠해도 얘네들과 다른 거 3가지. 그죠? 파란색을 칠해도 여기 3가지. 검은색을 칠해도 3가지. 이런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C에는 이제 칠할 수 있는 게 매번 3가지니까 여기는 4를 곱한다 이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C에는 3개 중에 하나를 칠할 건데, 그죠? 그 3개 중에 하나를 칠한다 쳐봐요. 빨간색, 검은색 제외하고. 음?
이 둘과 다른 걸 칠해야 되니까. 그럼 주황색 생각하면 주황색 칠했을 때 이 다음에 칠할 수 있는 건 둘과 다른 걸 칠하면 되겠고, 노란색 칠했을 때도 다른 거, 파란색 칠했을 때도 이 둘과만 다르면 되니까.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C는 그대로 세 가지 하면 되겠고, 그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해요. 그러면 D에도 칠할 수 있는 게 이 둘과 다르면 되잖아. 이 둘과만 다르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세 가지, 2에 칠할 수 있는 것도 이 둘과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칠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다음 영역에 칠하는 색의 가지수가 계속 동일하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죠? 왜? 여기에 뭔가 칠했으면 이 둘과 다른 걸 칠할 거고.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주황색을 칠했다. 아니면 여기 검은색이랑 똑같은 거 칠해도 그죠? 여기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이 2는 빨간색과 검은색하고만 요 두 개랑만 다르면 되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니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럼 계속 곱하면 돼.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540까지가 나올 건데 그죠? 그래서 정답은 540인데요. 여기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뭐냐?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A, B, C, D, E 뭐 이렇게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칠한다 치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5가지 색을 해볼게요. 자, 5가지 색을 칠하는데 자, A에는 분명히 우리 5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겠죠. 맞나요? 5개. 그 다음에 이제 B에다 칠할 건데 자, 여기 A에다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빨간색을 칠해줄게요. 실제로 빨간색.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색깔 보이죠? 하나, 둘, 요거 검은색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 칠할게요. 알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럼 5개 중에 하나 칠했어요. 그럼 B는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황색 칠했다고 칩시다. 예, 그죠? 자, 그러면 C에다가는 요 둘과만 다르면 되니까, 그죠? 이 둘과만 다르면 돼. 상관없어, 그죠? 그래서 둘과 다른 거를 칠해요. 요걸 칠해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그죠? 그때 이제 D를 칠할 건데 D에 칠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요 두 개랑만 다르면 되죠. 봐봐요. 요 빨간색과 여기 연두색 요 두 개랑만 다르면 되니까 주황색 요거 뭐야? 이게 무슨 색일까요? 이거 민트색? 주황색, 민트색, 파란색. 그죠?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칠할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여기에 칠했을 때 이 다음 영역에 생각해요. 이 다음 영역을 생각할 때 E는 D하고 A하고 B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되거든요. 근데 D에 칠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중에서 B랑 동일한 걸 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B랑 동일한 걸 칠하게 되면, 즉 여기가 주황색을 칠하게 되면 E에 칠할 수 있는 색이 빨간색과 주황색을 제외한, 빨간색, 주황색 제외한 세 가지가 되죠. 이때는 세 가지가 되죠. 맞나요? 이때는 세 가지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돼. 근데 만약에 원도 지워지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가 주황색이 아니라 힘들게 돼버렸네. 주황색이 아니라 다른 색을 칠했다면 어떤 색을 칠할까? 요런 거 민트색 요런 색을 칠했다 치면 그죠? 그러면 이 세 개랑 다른 색인 이는 두 가지를 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D에 뭘 칠하느냐에 따라서 E에 칠할 수 있는 게 달라져. 그러면 분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D가 B랑 같은 색을 칠하게 되면 한 가지죠. 그죠? 요거는 뭐야? 같은 색 칠했을 때, 주황색을 칠했을 때라고 합시다. 그죠? 주황색 한 가지. 그때는 여기가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과만 다르면 되니까 주황색, 빨간색이랑 다르면 되니까 연두색, 민트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칠할 수 있고 더하기 분류했으니까 더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민트색처럼 이런 다른 색을 칠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간색도 아니고, 그죠? 요 연두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닌 거. 그러니까 A, B, C랑 모두 다른 요 민트색이나 파란색 요 둘 중에 하나를 칠하면 민트색 또는 파란색. 어이구 너무 파란색으로 할까? 너무 밝아서.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칠하면 그죠? 그때는 여기도 파란색, 민트색, 파란색 약간 섞어서 칠합시다. 그때는 요 세 개랑 다른 걸 칠해야 되죠. 그죠?
그럼 빨간색과 주황색과 요 둘 중에 하나, 요 파란색과 다른 거,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하나. 그죠? 여기는 둘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D하고 E에 칠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그 분류를 해서 셈에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7가지고 그죠? 3 더하기 4니까 7가지 곱하면 21에 20이니까 420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다음 영역에 칠하는 색의 가지수가 동일한지를 생각해서 동일하면 그냥 계속 곱하기로 이어가면 되는 거고 동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류를 하면 돼. 여기 동일하지 않은 부분에서 분류하면 돼. 요 앞에까지는 계속 곱하기 하면 되겠고, 그죠? 여기를 분류를 해서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00번. 오른쪽 그림에 세 개의 영역을 이렇게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요. 자,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을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 자, A부터 차례대로 칠하면 되겠죠? A, B, C 차례대로 칠할 건데 자, A의 4개 중에 하나를 칠해요.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칠했다. 라고 하면은 B는 이제 A랑 인접한 거니까 그래서 다른 색을 칠해야 되겠죠?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를 칠하겠죠? 그래서 초록색을 칠했다. 자, 그러면 C는 초록색하고만 다르면 되죠. 자, 여기는 이제 인접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록색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를 칠하면 돼요. 여기 이제 빨간색 칠할 수도 있고,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아니, 초록색이 아니라 보라색. 그죠?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36가지.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때, 요게 이제 인접하냐 이런 거를 우리가 하면요. 인접한 영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야 돼. 경계선이 존재. 경계선의 존재 여부를 보시면 되겠고, 그죠? 요 A하고 C는 지금 경계선은 아니잖아. 여기 점에서만 만난 거죠.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실제로 색을 칠했을 때 그 같은 색을 칠했을 때 구분이 되는지 같은 색을 칠해도 구분이 그러니까 칠했을 때 했을 때 그 영역이 구분이 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게 인접한지 안 한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접했다라는 얘기는 같은 색 칠했을 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도 빨간색 칠하고 여기도 빨간색 칠하면 이 경계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맞나요? A하고 B는. 근데 A하고 C는 같이 빨간색을 칠해도 이 영역이 구분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빨간색을 딱 칠해. 빨간색을 딱 칠해. 그래도 영역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삐뚤어졌다. 이해되나요? 영역이 구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A하고 C는 인접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901번. 자, 4개의 도시 영역이 나뉘어져 있고요. 자,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대요. 4가지 색. 자, 중복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 서로 다른 색. 칠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차례대로 A, B, C, D로 갑시다. 자, A, B, C, D로 칠할 건데요. 자, A에 먼저 4개 중에 하나를 칠해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4개. 알았죠? 빨간색 먼저 칠해볼게요. 그래서 칠했어요. 자, 그럼 B에는 이제 빨간색과 다른 거 칠하면 되겠죠? 그럼 3가지 칠하면 돼요. 그죠? B에는 3가지를 칠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냥 확정이야. 그죠? 근데 이제 C가 문제예요, C. 왜? C에다가 이제 요 주황색과 다른 걸 칠하면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 A와 똑같은 빨간색을 칠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점으로만 딱 돼 있으니까. 그죠? A하고 C는 인접한 게 아니거든. 그러면 만약 A가 아니라 C가 A와 같은 색을 칠하게 되면 C에 A와 같은 색을 칠하게 되면 D는 칠할 수 있는 그 색의 가지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3가지가 돼요. 그죠? 만약에 봐봐. 여기를 내가 빨간색으로 칠했다. 그죠?
C에 뭘 칠했다? 빨간색을 칠했다. 그러면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빨간색 제외한 주황색, 연두색, 민트색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칠할 수 있게 되죠. 여기 세 가지. 여기는 세 가지가 되고 맞나요? 만약에 빨간색이 아니라 다른 색, 이 B랑도 다른데 A랑도 달라. 뭐 이런 색을 칠한다. 그러면 D에는 A, C와 다른 색을 칠해야 되겠죠. 주황색 칠해도 돼요. B랑은 인접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둘과 다른 두 가지를 칠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칠했을 때는 두 가지. 그죠? 여기서 두 가지는 뭐요? 요거 연두색 아니면 민트색 칠한다 이 얘기죠. 여기 연두색 아니면 민트색을 칠했을 때 그죠?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는 D에 칠할 수 있는 게 A와 C와 다르면 되니까 두 가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알겠죠? 이거 형태를 좀 잘 확인을 해주시면 내가 이 인접하지 않은 영역과 인접하지 않은 영역과 같은 색을 칠했을 때 이 다음에 칠하는 부분이 이게 같아지면은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이게 같을 때와 다른 색을 칠했을 때 경우가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주면 그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계산하면 이게 7이거든요. 7. 그러면 이게 7, 3, 21에 84가 되겠네요. 그 정답은 84. 902번. 자, 오른쪽 그림의 5개 영역에 색을 칠하려고 한대요. 자, 같은 색을 중복 사용해도 되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자, 그래서 칠하는데요. 5가지 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A부터 차례대로 A, B, C, D, E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그죠? 여기 보통 문제가 친절하기 때문에 A, B, C, D, E로 하면 대부분 돼요. 일단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부터 칠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돌아가면서 칠하면 된다라는 생각 하시면 되겠고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5개 중에 하나 자 5개 중에 하나를 칠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할게요. 검은색 빼고 자 그 다음에 B에는 이제 요 A랑만 다르면 되니까 4가지 무조건 칠할 수 있겠고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C는 이제 여기 A, B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 요렇게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3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D가 이제 문제죠. D가. D에 칠할 때 어떻게 되느냐. D가 B랑 어, B랑 상관없으니까 B랑 같은 걸 칠해도 되고 B랑 다른 게 칠해질 수도 있죠. 그럼 B랑 같은 게 칠해지면 그때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기가 같으면 2가지 색과 다른 색이니까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 D가 B랑도 다른 색이 칠해지면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다 다르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색이 2가지로 줄어드는 거야. 그치? 맞나요? 그런 걸 생각해서 자 D에 만약에 주황색 지금 이 그림에서 주황색을 칠한다면 즉 B와 같은 색을 칠한다면 그때는 여기가 이제 주황색을 칠했으니까 여기 둘이 같고 요거 다르고 2개랑 다른 거니까 E에는 3개의 색을 칠할 수 있고요. 그죠? 만약에 D가 여기 B랑도 다르고 A랑도 다르고 B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 그러면 뭐 요런 거를 칠한다 치면 그죠? 요때는 2가지죠. 둘 중에 하나 칠한다 치면 그때는 요 3개와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거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색이 2가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분류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7이거든요. 7. 그럼 7, 3, 21에 20 곱하니까 420. 정답을 4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3번. 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요. 요거를 만족하지 않는. 자, 요거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자리에는 1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첫 번째 자리에는 1이 아니고, 두 번째 자리는 2가 아니고, 그죠? 세 번째 자리, 이게 10의 자리 얘기하는 거죠? 그건 3이 아니고, 네 번째 자리는 4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에 서질 않아. 자기가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자신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경우의 수.
이거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교란순열. 교란순열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교란순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이 그냥 일일이 샌다. 일일이 셈 하는 거고요. 이게 딱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번 세보면은 그 경우의 수가 외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그냥 일일이 세보세요. 세보세요. 자, 써보면 A1, A2, A3, A4. 그럼 뭐냐면 1은 1일짜리에 1은 첫 번째 자리에 서면 안 되니까. 그죠? 여기에 쓰면 안 되니까. 자, 2를 쓰거나 3을 쓰거나 4를 써야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를 썼을 때 여기는 이제 남은 거 1, 2, 맞아. 여기 5개. 1, 2, 3, 4. 자, 2를 썼어. 그죠? 그럼 1, 3, 4 중에 하나를 쓸 건데. 그죠? 1, 3, 4 다 쓸 수 있죠, 여기는. 1도 쓸 수 있고, 3도 쓸 수 있고, 4도 쓸 수 있겠네.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고, 자, 1을 썼을 때, 2를 썼죠, 위에 거. 2를 썼어. 3, 4가 남았어. 근데 3은 여기 쓰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는 4를 무조건 4만 쓸 수 있고, 3은 여기 써야 되겠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2하고 3을 썼어요. 그럼 1, 4가 남았죠? 1, 4가 남았는데 4를 맨 뒤에 쓰면 안 되니까, 4를 앞에다 쓰고, 1은 맨 뒤에 쓰고. 그죠? 그 다음에 4를 두 번째 자리에 쓰면 1, 3이 남았죠? 3이 세 번째 자리에 오면 되니까 1을 쓰고 3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2로 시작하는 거는 세 가지. 그죠? 어, 자, 그러면 3으로 시작하는 걸 이제 해볼까요? 3으로 시작하는 걸 해보면 자, 이제 남은 거 3 썼으니까 1, 2, 4인데 1, 2, 4인데 2를 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자리를 쓸 수 있는 거는 1하고 4만 쓸 수 있어요. 이래죠. 1, 4 쓸 수 있고 자 1을 썼어. 그러면 2, 4가 남았네. 그럼 2, 4가 남았는데 4를 맨 뒤에 쓸 수 없으니까 4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를 써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4를 썼을 때에는 자 1, 2가 남았죠. 그럼 1, 2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니까 자 요 자리에 1 써도 되고 2 써도 돼요. 그럼 1을 썼으면 여긴 2가 되고 2를 썼으면 여긴 1이 되겠죠. 그래서 3으로 시작하는 것도 3개. 자, 4로 시작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자, 4를 썼어요. 1, 2, 3인데 2는 못 쓰니까 자, 1하고 3을 쓸 수 있고 그죠? 자, 1을 썼어. 2, 3. 2, 3이면 3을 못 쓰니까 자, 2하고 3 이런 순서대로 자, 3을 썼어. 그러면 1, 2가 남았죠? 그럼 1, 2는 상관없네. 1 써도 되고 2 써도 되고 1을 썼으면 2, 2를 썼으면 1. 그죠? 여기 3 썼을 때의 형태랑 4 썼을 때 형태가 똑같죠? 그죠? 3, 4, 요 뒤에 있어서 그런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총 9가지다. 그죠? 그 정답은 1번이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교란순열이 요 4개짜리 있죠? 자, 4개짜리 같은 경우는 9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 3개짜리 교란도 있거든요. 3개짜리. 3개짜리 교란은 이 합치요. 3개짜리는 A1, A2, A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2, 3 딱 넣는데 1은 여기 못 쓰니까 2나 3을 쓸 수 있는데 자 2를 썼어. 그러면 1, 3 남았죠. 1, 3 남았는데 3을 쓸 수 없으니까 뒤에 자 여기가 3 쓰고 여기가 1 써야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써야 되고 자 3을 썼어. 그럼 1, 2가 남았는데 2를 못 쓰니까 여기 1 쓰고 2 써야 되죠. 그러니까 딱 요렇게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건 딱 두 가지예요. 자, 3개짜리 교란은 두 가지. 그죠? 그 2개짜리 교란은 어떨까요? 2개짜리요? 이렇게 2개만 딱 써. 이거 지우지 말걸. 여기 해놓자. 2개짜리. 교란은 어때요? 여기 2 쓰고 1 써야 되죠. 한 가지. 그죠? 5개짜리 교란도 있는데요. 5개짜리는 여기가 하나 더 늘어나잖아. 요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해주면 여기 이제 44가지가 나와요. 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안 나온다. 지금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시험 시간에 이거 일일이 세게끔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예전에는 근데 이런 걸 다 외웠었는데, 요새는 아마, 그 외우는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풀 수 있게끔 주니까, 일일이 세는 거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혹시 몰라서 참고로 그냥 44가지까지 알려주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요거 5개짜리도 여기 써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아둡시다.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되셨죠? 자, 넘어갑시다. 904번 1, 2, 3, 4, 5가 각각 적힌 5개의 농구공이 있는데요. 자, 가방에 한 개씩 넣는데 2가 적힌 공은 A1에 넣고 K가 적힌 공은 AK 넣지 않는 방법의 수라고 했네요. 그죠? 그리고 K는 3, 4, 5래요. 그죠? 한번 볼까요? A1, A2, A3, A4, A5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규칙대로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2가 적힌 공은 A1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2를 맨 앞에 넣었어. 얘는 고정이야.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2는 사용을 했고요. 이제 1, 3, 4, 5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그죠? 넣으면 되는데 자기 번호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2번 자리에는 뭐 어차피 2번 자리에는 상관없죠. K가 3, 4, 5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1 아니면 3 아니면 아이고 좀 떨어뜨려야 되죠. 1, 3, 4, 5 중에 하나를 넣을 거예요. 그죠? 맞나요? 1, 3, 4, 5 중에 하나 넣을 거예요. 2를 그냥 여기는 선 안 긋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을 썼어. 여기 위에 1을 썼어. 그러면 3, 4, 5가 남았죠. 그죠? 근데 3, 4, 5는 여기 보니까 3, 4, 5 3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딱 두 가지인 거 아시겠어요? 2개짜리 교란이거든. 아, 2개짜리다. 3개짜리 교란이거든. 여기 3을 못 쓰니까 4 아니면 5를 쓸 수 있는데, 그죠? 여기 이제 쓸 수 있는 거 4를 썼어요. 그러면 3, 5가 남았어. 3, 5가 남았어. 5를 쓰고 3을 써야 돼. 5가 맨 뒤에 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 5를 썼어요. 5를 써. 2, 1, 5를 썼어. 그러면 3, 4가 남았죠? 그 여기 4를 쓸 수 없으니까 3, 4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2를 쓰고 3을 썼어요. 그죠? 그럼 1, 4, 5가 남았어. 1, 4, 5가 남았어.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자, 1도 쓸 수 있고요. 4도 쓸 수 있고요. 5도 쓸 수 있어요. 그죠? 맞나요? 1, 4, 5. 3개 다 쓸 수 있어. 그러면 1을 쓰면은 4, 5가 남으니까 4, 5가 남으니까 5, 4로 써야 되고요. 자, 여기 4를 쓰게 되면 여기 4를 쓰게 되면 1, 5가 남아. 1, 5가 남는데 5를 쓸 수 없으니까 여기가 5, 여기가 1. 자, 그리고 5를 썼어요. 1, 4가 남았죠? 자, 1, 4가 남았으니까 여기 4를 못 쓰면 1, 4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 세 가지. 그리고 이거 조금 밑으로 될까? 자, 4를 썼어요. 자, 2하고 4를 쓴 거죠, 지금. 2, 4. 그리고 요 뒤에 3을 쓰면 안 되니까 3을 못 쓰니까 1하고 5만 쓸 수 있거든. 여기는 1하고 5만 쓸 수 있고 자, 1을 썼다 칩시다. 3하고 5가 남았어. 자, 3하고 5는 쓰는데 5를 못 쓰니까 5, 3으로 써야 되겠네. 5, 3으로 쓰고요. 자, 그리고 여기 5를 썼어. 1 말고 5를 썼어. 1, 3을 쓸 수 있죠? 1, 3은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1, 3으로 써도 되고 3, 1로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5를 썼어요. 여기가 2하고 5를 썼어요. 그럼 1, 3, 4. 근데 여기 3은 못 쓰니까 1하고 4만 쓸 수 있고요. 그죠? 자, 1을 썼어. 3, 4. 여기 3, 4는 여기 4를 못 쓰니까 차례대로 3, 4. 자, 그리고 여기가 4를 썼어요. 1, 3 남았죠? 1, 3은 상관없으니까 자, 1, 3 쓰거나 3, 1 쓰거나 이런 식으로 다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 밑에 부분이 왠지 그 4개짜리 저거랑 비슷하게 닮았죠? 그죠? 여기가 요 밑에 부분이 요 1이 2의 역할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1이 2랑 똑같은 역할이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여기가 4개짜리 그 교란이 9가지였고 여기가 이제 1이 왔을 때는 여기 3개짜리 교란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3개짜리 교란과 4개짜리 교란의 합이 되는 건데, 내용상.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이런 거, 뭔가 자기가 자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기 자리에 서지 않는다, 뭐 요런 거 나오면, 교란 수련 같은 경우는 그냥 일일이 세는 거니까, 그냥 세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접 세세요.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11가지. 됐죠? 11가지 다 세면 돼요.
905번. 자, 스마일에 있는 5개의 문자 중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이거를 쓰면은 이렇게 배웠죠? 5P3.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5부터 3개를 곱합니다.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럼 요건 60이니까 정답을 2번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이 SMILE가 서로 다 다른 문자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그 순열이죠. 그래서 그냥 순열 뜻이니까 그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06번. 자, 4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7개 의자에 앉히는 방법의 수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보면은 4명이 서로 다른 7개 의자에 앉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자가 7개가 있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의자가 차례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이 중에서 4명이 여기 앉으면 되니까 이 7개의 의자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해서, 그죠? 4자리를 선택해. 하나, 둘, 만약에 이렇게 4개를 선택을 했어요. 거기에 이 학생들 4명이 차례대로 나열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7개의 자리 중에서 4자리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게 조합으로 따지면요. 7개의 서로 다른 의자 중에서 4개의 의자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4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동일한 거죠. 그죠? 이거나 같은 방식이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7부터 7, 6, 5, 4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요. 20에 120에 840인가요? 정답은 840이에요. 이 대신에 4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7개의 의자에 앉힌다. 그러니까 7개의 의자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이 4명의 학생들을 나열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낌은 요 4개를 선택해서 4명한테 나열. 그죠? 근데 그게 이 순열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907번. n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 있다. 이 중 2개의 꽃을 뽑는 방법의 수가 211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차례로 뽑는다. 요 말이 빠진 것 같아요. 문제 보니까 여기 210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냥 뽑는 거면은 이제 조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여기가 오류된 거. 이게 개정 전 거라서 아마 그 새로 나오는 교재는 새로 나온 교재는 이게 다 정리가 오류가 수정이 돼 있겠죠. 어쨌든 이게 차례로 뽑는 방법의 수가 211대 그러니까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뽑아서 나열한다. 뭐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 혹은 뭐 차례로 뽑는 방법의 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걸 순열로 계산을 하면 요게 이제 n 곱하기 n-1 요거가 되는데 이게 210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1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요거 1 차이 나는 거 빨리 찾는 방법이 요거 근처 제곱수를 생각해 보세요. 자, 15제곱은 225고요. 그죠? 이런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외웠죠? 그죠? 14의 제곱은 196이잖아요. 그리고 210은 요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15 곱하기 14를 하면 210일 겁니다. 그죠?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n은 15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그죠? 이건 분명히 얘네들 자연수 곱해서 210 나온다고 확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제곱수 그 사이에 있는 거 찾아서 구하시면은 그 확인까지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908번 1학년 학생 3명과 4명을 일렬로 세우는데요. 자, 1학년 학생끼리 자,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게 그 나열을 해라.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웃하는 거를 한 덩어리로 보라. 그죠? 한 덩어리로 생각하여. 그죠? 생각하여 어떻게 하느냐? 첫째 전체 나열하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덩어리 덩어리 안을 나열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전체를 나열하고 덩어리 채로 전체를 나열하고 그 안에 덩어리 안에 있는 그
이웃해도 되는 것들끼리, 이웃하는 것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꿔서 설 수 있으니까 나열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학년 학생 3명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럼 한 덩어리 그리고 4명. 그러면 총 5명을 나열하는 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5명을 나열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덩어리 하나랑 2학년 학생들 뭐 이렇게 4명을 이렇게 나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안에서도 그 3명이 서로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꿔서 설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3팩으로 나열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요건 6이고 요건 120이니까 곱하면 720. 정답을 4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909번. 자, POWER, 파워네요. 자, 요거에 있는 5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P와 R을 이웃하게. 자, P와 R을 이웃하게. 그러면 얘네 둘은 뭘로? 한 덩어리.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죠? 4개를 나열하고요. 그리고 P하고 R을 그 안에서, 덩어리 안에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끝나죠. 48가지. 봅시다. 910번. 초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자, 초등학생끼리, 중학생끼리 이웃한대요.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그죠? 그럼 고등학생 2명까지 해서 덩어리 2개와 고등학생 2명을 일단 나열해요. 그게 4팩이죠. 그죠? 그럼 그 초등학생 4명은 요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나열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중학생 3명도 여기서 자기들끼리 나열을 할 거야. 그죠?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요걸 곱하면요. 얼마지? 24가 576이니까 거기다가 요거 6을 곱하면 되죠. 66에 36, 67에 45, 요거 34, 3456. 3, 4, 5, 6이네. 오, 신기하다. 3, 4, 5, 6. 신기하죠? 정답은 2번. 911번. 자, 남학생 N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수가 36가지다. 라고 했네요. 그럼 여학생 3명을 한 덩어리. 그러면 자, N명과 한 덩어리. 즉, N 플러스 1명을 일렬로 나열하고, 그죠? 거기서 여학생 3명, 이웃한 여학생 3명끼리 덩어리 안에서 나열. 그게 36가지. 그럼 여기 3팩이 6이니까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6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3팩이란 뜻이잖아. n 플러스 1이 3이란 뜻이니까 n은 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912번.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C와 D 또는 D와 E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 자, 이렇게 또는으로 돼 있으면은 요거 C와 D가 이웃하는 거, D와 E가 이웃하는 거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겹치는 경우가, 그죠?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겹치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CD가 이웃, CD 이웃. 자, 요런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CD를 이웃하게 하면 한 덩어리,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5개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나열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자, 5팩이 120이니까 2 곱하면 240까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2가 이웃. 자, D2 이웃. 하는 경우, 요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지수가 동일할 거야. 5팩 곱하기 2팩.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얘네 둘에서 겹치는 경우가 뭐냐 이거거든. 그죠? 그럼 겹치는 경우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CD가 이웃하는데 이렇게 CD가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D랑 E랑 이웃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D 옆에 E가 붙어야 되니까 요렇게 붙는 경우랑 D 옆에 E가 붙는 거니까 요렇게 붙는 경우. 그러니까 자, 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모양은 이렇게 이웃한 경우랑 이렇게 이웃한 경우밖에 없어요. 맞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고 이 세 명이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 D, E 요렇게 셋이 이웃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이걸로 이웃으로 생각하면 안 됨. 왜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 때 이거 틀린 분들은 분명히 그럴걸? CD 이웃하고 D 이웃이니까 그래 겹치는 거는 CD가 모두 이웃하는 걸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분명히 틀려. 왜? CD를 이웃한다는 얘기는 요 이웃은 어떻게 이웃되는 거야? CDE도 있고 CED도 있고 그죠? 맞나요? 어, DCE, DEC 그 다음에 ECD, EDC 요런 거 그죠? CD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만큼 이웃하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거 CD가 이웃하고 D가 이웃하는 거 CD하고 D 자 CD하고 D가 이웃하는 모양 자 CD가 이웃 안 하죠 이건 그죠? C하고 D가 떨어져 있잖아 이건 안 돼. 그리고 CD하고 이건 D하고 E가 떨어져 있잖아 안 돼. 그 다음에 CD가 이웃하지 않아. 안 돼. 요거는 CD하고 D가 이웃하지 않아. 자, CD 이웃하고, D 이웃하고. 그죠? 요게 돼. 그러니까 되는 게 요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만큼이 안 되는 경우인데 이걸 다 생각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틀리는 거죠. 그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둘의 겹치는 내용이, 요렇게 될 때뿐이다. 그죠? 여기서 지금 보여드렸죠. 요거 두 가지 의 상황만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 여기다가 그냥 다시 쓸게요. CDE로 이웃하거나 또는 EDC로 이웃하는 경우 딱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요거 이제 덩어리로 보면요. 이 셋이 한 덩어리니까 그죠? 아이고 세 개가 한 덩어리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네 개 나열하고요. 그리고 그 이웃한 애들이 이렇게 경우가 딱 두 가지 뿐이니까 2 곱하면 돼요. 그죠? 맞나요? 이 덩어리 안에서 나열되는 경우가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만 된다라는 거니까 2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요. 이게 48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240 더하기 240에서 48을 빼가지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얼마지? 이게 48을 먼저 빼면은 192니까 모르겠다. 432인가요? 계산하는 게 더 어려워요. 더하기 빼기가 더 복잡하죠.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13번. 자, 어느 산악 동호회에서 남자 2명, 여자 3명 일렬로 서는데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자 이거죠. 자 요거는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 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 이웃 해도 되는 거 있죠?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웃하면 안 되는 거 있죠? 이웃하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요 1에서 나열한 거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거야. 자, 1에서 나열한 것들 사이 그리고 맨 앞, 맨 뒤도 포함해서 이 사이는 맨 앞과 맨 뒤 포함 그래서 사이에 나열한다. 그죠? 사이에 끼워 넣는 거지. 나열이라기보다는 끼워 넣는다. 끼워 넣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걔네들끼리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여자 3명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자 3명을 먼저 나열해요. 그게 3팩이죠. 그래서 여자 3명을 나열했대. 여자 1, 여자 2, 여자 3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요 맨 앞과 요 사이 두 가지와 요 두 군데 그리고 요 맨 뒤까지 이렇게 사이 자리를 보면 4개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자리 중에 두 자리에 남자 2명을 나열하는 거야. 여기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가 이 그 네 개의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남자 1이 여기다 들어갔다 치면, 그러면 남자 2는 여기 빼고 나머지 빈 공간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면 세 개 중에 한 군데 들어가겠죠? 그 남자 2가 여기에 딱 들어가면, 이런 데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러면 이 남자와 이 남자는 서로 떨어져 있는 거게 되겠죠. 그죠? 이웃하지 않게 서게 되겠죠? 이렇게 한다. 근데 요거는, 참고로 요거는 네 개의 자리 중에 두 개의 자리에 남자 두 명을 나열하는 거, 요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죠?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남자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두 번째 남자는 여기 남자 한 명 들어갔으니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4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여기가 12랑 6이니까 72인가요? 72? 그죠? 그래서 72가지. 914번. 자, 요거 문자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요. 자,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자,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래요. 그럼 여기서 모음은 요 A하고 E하고 왜 이렇게 없냐? I구나. 자, I. 우리 모음 그러면 우리 알파벳에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으로. 아에, 이, 오, 우. 좀 이상하지만 A, E, I, O, U 이렇게 외워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어쨌든 모음은 이렇게 5개밖에 없잖아요. 알파벳에서. 그죠?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자, I, A, E 이게 모음, 여기서는. 그럼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요 3개 빼고 나머지 4개 먼저 나열. 자, 4개를 먼저 나열하고요. 4팩. 그래서 CLMT, CLMT를 나열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공간이 앞에, 사이, 그리고 뒤에 그 총 5군데의 자리가 있죠. 그 5개의 자리에 요 3개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I가 들어갈 곳 5개 중에 하나, I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A는 4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E는 이제 남은 3자리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 이거. 그죠? 자, 그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여기 24고요. 여기 4, 3, 12, 요거 5를 얘랑 먼저 곱하면 120이거든. 그럼 12의 제곱이 144니까 1440. 계산하면 돼요. 곱하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정답은 5번. 915번. 3명의 학생이 일렬로 놓인 8개의 똑같은 의자에 앉을 때, 자, 똑같은 의자예요. 자,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라는 거는 그냥 3명이 다 떨어져 앉는다는 얘기죠. 그죠? 뭐냐? 서로 다 떨어져 앉는다. 그러면 8개의 의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8개 중에서 5개는 빈 의자잖아. 그러면 빈 의자 5개를 먼저 나열하고요. 첫 번째, 빈 의자를 5개 나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요 사이로 이 3명이 의자 들고 가서 앉음. 가서 앉자. 라고 생각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의자를 먼저 내려놓고 의자 8개 있는 거에서 3명을 여기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빈 의자 5개만 놓고 그 사이 자리에다가 의자 들고 가서 앉은 다음에 정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합시다. 그러면 의자 5개를 의자 그리기가 좀 그러니까 의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의자를 나열을 할 건데 요거는 경우의 수가 여러분 5팩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요거 여기서 이제 똑같은 의자 꼭 기억하세요. 우리 순열이라는 거 할 때는 순열은 서로 다른 그죠?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나열하는 거죠. 그죠? 선택해서 나열. 서로 다른 것들을 나열하는 게 순열이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의자들은 다 똑같은 의자거든요. 그럼 빈 의자 5개는 다 똑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빈 의자 5개를 이렇게 놨어. 여러분들 눈 감아봐요.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할게요. 딱 눈 떠봐요. 그러면 뭐야? 아까랑 똑같잖아. 뭘 바꾸신 거지? 이런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빈 의자 5개는 다 똑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리를 막 바꿔놔도 그냥 똑같은 빈 의자 5개가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동일하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동일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자리를 바꿔놔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야. 이해되시죠? 요건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똑같은 의자를 나열했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그죠? 이게 한 가지. 그리고 나서 자 사이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죠. 그 여섯 자리에 세 명이 의자 들고 가서 앉아. 그죠? 그래서 의자 한 명이 가서 의자 앉아. 이게 지금 여섯 군데였죠. 여섯 군데 중에 한 군데 한 명이 가서 1번이 가서 앉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2번이 가서 앉고 나머지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에 가서 앉으면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웃하지 않죠? 왜 비내자가 사이에 있으니까 이웃하지 않죠? 비내자가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0인가요? 그죠? 120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916번 7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2와 3은 이웃하고 자 4, 5, 6은 이웃하지 않게 자 그럼 이웃한다는 거는 덩어리로 덩러가 아니라 덩어리로 만들고 자 이웃하지 않게는 요거는 나중에 끼워 넣기 이거죠. 끼워 넣기인데 이게 나중에 끼워 넣는 거죠. 먼저 나열하고 그러면 자 2하고 3 덩어리로 놓고 자 3, 4, 5는 일단 빼놓고 3, 4, 5가 아니라 4, 5, 6은 4, 5, 6은 일단 놔두고 그러면 1하고 7하고 덩어리 나열 그죠? 그러면 3팩 나열하고요. 그죠? 3팩 나열하면은 예를 들어서 1하고 자 2, 3 덩어리 그리고 7 이렇게 나열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2, 3을 이렇게 나열하겠죠. 2, 3 나열 됐죠? 여기 덩어리 해서 전체 나열 덩어리 안 나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4, 5, 6을 끼워 넣을 거야. 끼워 넣을 자리가 요렇게 사이사이 네 군데 2하고 3 사이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요건 덩어리야. 얘는 하나야. 자 하나 둘 셋 네 군데에다가 자 3개를 끼워 넣는 거니까 4, 3, 2로 끼워 넣으면 되겠죠. 맞나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고 이거를 뭘로 생각하면 된다고? 4P3으로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4, 3, 2로 해도 되고 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62, 100, 288인가요? 자, 계산하면 정답은 4번 917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자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일렬로 기다린다.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자리를 정해놨죠. 그쵸? 이거는 뭔가 정해진 이거 자리가 정해진 경우잖아요. 그쵸? 그죠? 그럴 때는 먼저 정해준 거 있잖아. 그거 먼저 먼저 나열해놓고, 그죠? 자리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먼저 나열해놓고 나머지 나열하면 돼요. 그죠? 정해진 그 여기서는 여학생, 양 끝에 여학생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열. 그죠? 정해진 경우에는 먼저 나열 후 나머지 나열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4명 중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나열할 건데 맨 앞과 맨 뒤에 4명 중에 2명을 나열해요. 이게 이제 4P죠.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을 나열해요. 그래서 여자 1하고 여자 2가 여기 섰대. 그죠? 그러면 남은 셋, 넷, 5명은 남은 5명은 그냥 그대로 요 사이에 나열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4P가 10이고요. 자, 5팩은 120이니까요. 곱하면은 1440. 정답을 5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18번.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나열하는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서 그러면 지금 여기 모음을 보면은 O하고 I하고 E 그러니까 자음이 4개고요. 모음이 3개잖아요. 그러면 번갈아 나열하려면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돼야 번갈아 되겠죠. 모음부터 시작하면은 맨 마지막에
모음부터 시작하면 맨 마지막에 자음이 이렇게 와야 되니까 자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번갈아 나열이니까 그 자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 자 자음끼리 나열하고요. 사팩으로. 그죠? 자음끼리 사팩으로 여기다가 나열시키고요. 그 다음에 모음끼리 요 자리에 나열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정해진 자리에 나열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24에다가 6을 곱하면 144인가요? 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919번. 자, 빨간색 꽃 3송이와 노란색 꽃 2송이를 일렬로 심는데요. 자, 노란색 꽃이 홀수번째. 자,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자, 홀수번째라는 건 여기죠. 2송이. 그쵸? 그리고 꽃의 종류 모두 다르다고 했어. 자, 여기 2송이를 여기 안에 넣을 거야. 그러면 3군데 중에 2군데 선택해서 2송이, 노란색 꽃 2송이를 나열을 하고요. 이렇게 나열을 하고요. 그러면 남은 자리에는 뭐 하면 돼요? 빨간 꽃 3송이를 나열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정해진 거 먼저 노란색의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노란색 정해진 자리에 먼저 나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남은 자리들은 그냥 남은 것들 쭉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6이고 이것도 6이니까 36가지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20번.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W와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자, 요런 거는 이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몇 개 문자 들어가요.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선생님이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이 편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뭐 헷갈리면은 이걸로 그냥 일반적인 방법 먼저 설명해 주면요. W하고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며. 그죠? 그럼 일단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 덩어리에 들어갈 것 선택하자 이거야. 덩어리에 들어갈 걸 선택을 하고, 그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열하는 거야. 그 이웃하여 나열이랑 똑같아요. 어? 과 같은 방식으로 나열하는데 대신 이 덩어리 안쪽 나열할 때 우리가 모양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정해진 모양대로 나열을 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방법으로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덩어리 안에 들어갈 거를 선택을 하는데 6개 중에 WT를 제외하면 4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갈 거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요. 그 여기다 넣어요. 그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넣어요. 덩어리 만들었죠? 덩어리 됐죠? 그런 다음에 뭐요? 이웃하여 나열과 동일하다. 그러면 지금 덩어리 하나와 이렇게 2개가 남았으니까 이걸 나열하면요. 3팩으로 나열하고, 그죠? 그리고 요 안에 거 나열하는데 요 안에 거는 지금 W하고 T가 자리를 바꿀 수 있고요. 그죠? WT, 이건 W하고 T.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간 요 선택된 2개도 요 안에서 나열이 될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합시다. 인 거예요. 물론 요 놈과 요 놈은요. 그죠? 요 안에 들어갈 애들을 처음부터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해도 돼요. 4P로. 요거랑 요거랑 뭐 해설이나 이런 거 보면 요거 2개를 같이 해서 4P로 보통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되는 쪽으로 쓰시면 되겠고 요러고 어쨌든 덩어리에 들어갈 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여 나열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요 덩어리 안쪽에 나열을 할 때는 요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WT 자리 정해진 거 먼저 해주고 요거 자리 정해진 거 WT 나열 그리고 이 선택된 2개를 요 안에서 마저 나열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자 요거는 6이고요. 요거 6, 2니까요. 이게 이제 12, 144. 그래서 144가지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요거를 이렇게 풀어요. 보통
W하고 T하고 두 개가 비었잖아요. 그죠? 그 요거가 하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요 두 개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배열이, 이 덩어리 배열이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요 모양을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냥.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요 WT, 짠짠, 그죠? 그리고 요 맨 뒤에 올 수도 있다, 그죠? WT, 짠짠, 그죠? 그러니까 요 모양을 생각해서, 이렇게니까 세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세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요 안에 WT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고, 이게 서로 자리, 요 W하고 T 서로 자리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여기 네 개 있잖아요. 네 개는 그냥 서로 다른 거니까 그냥 사팩으로 나열합시다. 인 거예요, 그냥. 지금 이건 뭐 한 거냐면, 요 앞에 있죠. 요 앞에 거는 그냥 W와 T의 자리를 정해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미 자리가 정해진 순열이잖아. 그 자리를 먼저 정해주고, 그럼 남은 거, 이건 남은 거 나열.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6 곱하기 요 24니까 144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죠?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WT가 사이에 두 개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두 자리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두 자리에 WT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두 자리에 WT가 들어가도 된다 라는 의미의 3이고, 요 2팩은 뭐예요? 들어간 WT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인 거죠. 그래서 W와 T의 자리를 정해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먼저 뭐 한다? W와 T의 자리를 정해주고, 그 이후에는 남은 4개의 자리에 그냥 남은 4개 문자 그냥 쭉 나열하면 되겠다 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냥 하는 방법이고, 제가 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해설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들,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편해서. 요것도 괜찮고, 요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알겠죠? 둘 다 알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여기까지네요.